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 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식탁 위에 올 음식은 포항물회입니다. 역시 여름하면 물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포항물회라는 이름이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입니다. 포항물회 언제 어떻게 시작된 음식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이라는 단어가 붙은 포항 지역이 옛날부터 엄청나게 수자원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과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항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 배에 들어가면 옛날 배들은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나거나 배가 나무배니까요. 공간도 없고. 네. 그리고 옛날 지금처럼 그 우리가 휴대용 가스버너가 있을 때는 키면 되는데 그것도 없을 때. 가스버너가 70년대 중반부터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이분들이 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이제 잡은 생선 중에서 비싼 거는 먹을 수가 없고 팔아야 되니까. 올리다가 상처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걔들이 먹어야 되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잡아서 걔들을 썰어가지고 항상 거기 뭐가 있습니까? 고추장, 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야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야채 그 생선 썰어가지고 거기다 고추장 붓고 채소를 썰고 거기서 백물에 부어 먹으면 쑥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절약 되는데 먹으면 또 든든하게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네. 사실 제가 옛날에 그 놀랐던 게 포항 출신 선배를 만났는데 80년대에 네. 그분은 회를 이렇게 10개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하나씩 한 조씩 먹는데 귀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 야, 우리는 물회로 먹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보고 이게 뭔가 다 있구나.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한 간편식, 노동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인데 네. 여기 보세요. 우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비빔밥 고향이 양저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갔다 왔는데 양저우 볶음밥이 똑같아요. 볶음밥도 그 우리 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못 내리니까 있던 그 밥 있잖아요. 그 단단한 밥. 그거를 넣고 야채 넣어가지고 볶아 먹는 거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태국에서나 먹는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있는 것 봉땅 때려 넣어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포항물에는 포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좋았던 조건들 환경 특히 알겠지만 포항에 뭐가 좋냐면 가자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가자미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생선들을 잡으면서 남은 것을 가지고 먹었던 음식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이런 생선회를 비벼 먹는 문화가 뭐 그때쯤 생긴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문화는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보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멋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제작회. 금제작회. 예. 이게 뭐냐면 금제라는 건 뭐냐면 금빛이 나는 야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회는 뭐냐면 잘게 썬 회를 그 야채랑 같이 먹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첫째 금빛이 나는 그 야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야채가 파랗지 않았습니까? 색깔이? 초록색이죠. 예. 엽록소가 있어 그런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엽록소하고 키로토노이다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노란색을 띠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엽록소가 활성화되면서 파래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추 노란잎이라든지 그죠? 콩나물 노란잎 저 메밀싹 노란잎 그렇네요. 다 노란 색깔이거든요. 예.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땅속에 심어놓으면 얘가 햇빛을 못 받으면 색깔이 하얘지고 노래지잖아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원래 파란 애인데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얘가 파랗게 변하거든요. 싹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노란색, 황금색이었다가 그렇죠. 햇빛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푸성기하고 회를 썰어 먹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우리는 회를 그냥 안 먹고 채소랑 같이 쌈 싸 먹고 막 하잖아요. 예. 그 문화가 조선시대부터 금제사케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생선회 비빔 문화는 있었지만 포항에서 어부들이 바다 위에서 만들어 먹던 이 물회가 어떻게 전국적인 외식 메뉴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음식 역사의 시초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드문데 예. 이 포항분에는 남아 있습니다. 예. 60년대에 고 허복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이응 물회를 결합해서 배에서 먹던 음식을 식당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니까. 최초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하면서 물회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990년대 되면 어떤 시대가 오냐면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이 대단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자미는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쪼개지는데 그 뒤에 나온 건 뭐냐? 광어. 네. 그렇죠? 우럭.
양식 기술 발달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거를 선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선상에서 사람들이 먹던 방식으로 만들어 준 거죠,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대중화됐는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는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 점 한 점 겨우 한 땀 한 땀 먹던 음식인데 네. 이거를 그냥 물에로 확 먹을 수 있다. 예. 여기서 오는 쾌감이 아. 여행객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에 먹을 때 그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 회 물로 마시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강원도 속초나 또 제주도처럼 바닷가도 많고 물에도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포항물에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그 포항물에만 특징 얘기하기 전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장 유명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속초 지역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이 있고, 예. 다음에 포항 지역이 있죠. 예. 이 속초 지역은 그 동치미 거기가 냉면이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예. 동치미 육수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거기에다가 새콤달콤한 소스를 넣어가지고 먹기 때문에 여기는 먹으면 시원한 동치미 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보니까. 오, 그렇죠. 근데 제주도는 기본 소스가 고추장이 아닙니다. 거의 된장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는 사실 봄에 자리돔 물회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가도 먹을 수 있고요. 근데 거의 가장 핵심 사항은 된장을 푼다는 거죠. 예. 거기는 왜 고추장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포항에서는 처음에 그게 아니고 고추장을 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아니까 처음부터 물이 가득한 회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전통적인 방식의 그 포항식 그 물회집을 가면요. 당황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예. 물회가 나왔는데 분명히 물회가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육수가 없죠. 육수가 없죠. 예, 아시잖아요. 그죠? 예. 왜 없지? 예. 근데 사실은 생선이나 야채가 80%가 수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고추장이 얹어지면 고추장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 있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거기 있는 물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렇죠. 먹다 보면 이제 한 3분만 지나면 물이 거득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대신 이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생선이나 야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쫀득쫀득해지죠. 그러니까. 아. 꼬들꼬들한 식감 지면서 수분은 많은데 그 수분도 그냥 수분이 아니고 고추장과 결합된 육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칠맛이 좋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요즘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물을 좀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부어주는 집도 있습니다. 예. 육수를 부어 먹는 거 그런 네.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육수 없이 완전히 딱 그 물회와 채소만으로 담아 나오는 게 포항물의 좀 특징이다. 차별점이다. 예. 라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고추장 중심의 야채를 말씀드렸는데 네. 먹는 생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저기 포항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가자미라고 봅니다. 가자미. 그래서 포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미주굴이라 부르는 기름 가자미가 있고요. 예. 우리가 저기 통영에서도 많이 먹는 문치 가자미. 예. 거기서 돈지라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분들은요. 예. 이거를 최고로 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즘 오징어가 많이 비싸서 못 먹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도 엄청 많이 먹었죠. 오징어 꼬들꼬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뭐 청어나 꽁치도 먹었고요. 사실은 서원들 경우에는 저거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뭘 먹냐면 참치 배에서는요. 참치 우와. 중에서 이렇게 잘린 참치들 있죠. 그거 먹는 참치물에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야,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물의 한 그릇에 굉장히 이 과학의 원리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나오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밥을 좀 우리가 이렇게 뭐 말아서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비벼서 먹는다고 해야 밥을 하나요? 말아 먹을 수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데 네. 가장 조심하실 건요. 뜨거운 밥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은 밥을 네, 식은 밥을 왜 그러냐면 뜨거운 밥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생선을 익혀버립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물회가 아니라 뭐 이렇게 찜이 되는 거죠. 생선 찜이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회로 먹던 생선을 이렇게 우리가 탕에 넣어 먹으면 식감이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좀 그렇더라고요. 남은 거 좀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면 그렇죠. 부서지잖아요. 맞아요. 예. 고유의 생선 맛이 하나도 안 나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 현지의 물을 맛볼 수 있는 베스트 3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요. 예, 그 북구 대신동에 가면 시읒으로 시작하는 물회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정통 포항식 고추장 비빔물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집은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 육수가 없이 네. 오직 그죠? 고추장만 딱 부서 나오는데 고추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주로 이 집을 쓰는 생선횟감은 광어입니다. 광어. 광어를 쓰고 이 집 또 먹다 보면은 왜 이렇게 고소하지? 왜 그러냐면 이 집은 깨,
땅콩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중국 냉면 먹을 때 예. 고소한 이유는 땅콩가루를 넣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땅콩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부어서 그렇죠. 먹죠. 그러니까 매운 상태에서 고소한 맛이 오기 때문에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도 감칠맛이 싹 상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사실은 전통을 살리면서도 그 현대적인 게 좀 가미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요? 두 번째는 그 영일대 설머리 물회지구에 있는 M 식당입니다. 미음 식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M하고 헷갈렸는데. 미음 식당. 예. 이 집은 요즘 스타일이 약간 과일을 이용한 달콤 새콤 육수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 육수가 들어가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집은 그 광어 대신 우럭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우럭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우럭이 훨씬 더 꼬들꼬들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독독한 맛이 있고 여기는 거기 플러스 생선의 식감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전복, 해삼, 소라, 해산물들이 계속해서 담겨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철의 생선 맛, 해산물 맛을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집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예. 네. 해산물을 좋아하고 시원한 육수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맛집은요? 세 번째 맛집은 그 환호동에 있는 미음 식당인데요. 저도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가 네. 이 집에서 한 그 경상도 시인하고 그 이 물에다가 술을 먹다가 네. 기차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끼차를 썩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선도로 놓친 적이 있는데 마다가. 저는 왜 포항 분들이 가자미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가자미가 처음 먹으면요 꼬들꼬들한데 은근한 감칠맛이 싹 올라오거든요. 근데 물에 좀 있으면 이렇게 수분이 쫙 배어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고추장을 딱 비벼 먹으니까 감칠맛과 꼬들한 식감과 고추장의 짠맛과 단맛과 매운맛이 결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슨 어디 꿈속에서 먹는 느낌이 막 들었고요. 이 집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집은 100% 참 가자미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자미의 왕이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가자미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정말 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은 먹다 보면 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느낌이 현대 나래 같지가 않은 것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제가 거기 보니까 쌀교 있죠. 쌀교에다가 약간 숙성을 시켰어요. 아, 숙성회군요. 약간 숙성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먹다 보면 감칠맛이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때 우리가 회를 어떻게 써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 집은 국수처럼 길게 썹니다, 그러니까. 국수 먹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선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회를 먹을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먹었어요. 길게 길쭉하게. 국수처럼 썰어가지고 야채나 그 야채에서 먹었는데 그 방식이 남아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사실 이 집에서는 사실 이 물에도 좋지만 가자미회를 시켜놓고 먹다가 나중에 입가심으로 그 물회를 먹어보면 네. 이게 완전한 한 끼 식사가 딱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가 커지고 지금 막. 늘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네. 건너편에 바다? 포항 제철이 쫙 보입니다. 장관이죠. 포스코. 예. 포스코가 쫙 보이는 거 바다와 포스코가 보이는 데서 네. 먹는 느낌은 친구랑 같이 간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될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풍경을 제공하는군요. 자, 밥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바다의 거친 파도를 견뎌낸 어부들의 소울푸드 포항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지 맛집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